안녕하세요, 구로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홈쇼핑 채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 과정을 아이템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채널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동영상을 제작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점들을 느꼈냐면 내가 사무실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무실은 편하게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었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이렇게 좋은 직업이었나 하는 어떤 직업의 재발견의 시간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현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편안하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주 긴급한 일이 있으면 조금 늦게 출근하기도 하고 좀 일찍 퇴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고 이러면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직장이나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본인의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의 강도가 좀 적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사무실에 가만히 편하게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 집을 보여주러 가고 보여줘서 마음에 들면 계약을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건 너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쪽 측면만 봤던 것 같고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광고적인 측면도 있고 또 손님과의 어떤 그런 계약 과정과 협의 과정 혹은 계약이 끝난 후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쉽고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정년이 없는 직장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 채널에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선배 어떤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을 보면 굉장히 늦은 나이인데도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저보다 수입도 많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이에 따라서 정년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고수익이다라고 하면서 물론 고수익이어야지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겠죠.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예를 들었던 내용을 제가 한번 비슷하게 예를 들어 드려 볼게요. 강남이나 이런 지역은 10억, 15억, 20억 이런 아파트가 수두룩하지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서울의 중위가 아파트가 9억 정도 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9억짜리를 매매했을 때 양쪽에서 받게 되는 수수료가 각각 810만원씩 약 한 16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좀 조정을 해서 한 1500만원 됐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월세 수입 빼고 비용 빼고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은 1년에 9억짜리 아파트를 한 달에 한 건씩만 계약했다고 해도 연봉 1억이 쉽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러면은 이보다 좋은 직업이 없겠죠?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대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순대국밥집 한 달 수입 혹은 1년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런 미용실 헤어를 하는 어떤 미용실의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평균 수입을 내냐?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쳐서 망하는 곳들도 있고 그건 알기가 쉽지가 않다. 하기 나름이다.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요. 공인중개사라는 그런 업종도요.
뭐 이런 직종에 따라서 연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대략 짐작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규모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연봉이 어느 정도 된다,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뭐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뭐 또 프랜차이즈, 체인화된 어떤 프랜차이즈 업종처럼 어떤 그런 수입을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시스템이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입이 얼마냐, 평균 수입이 얼마냐,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창업을 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한다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많이 버는 곳과 적게 버는 곳의 갭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버는 때도 있고 적게 버는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중개업 같은 경우는 계절적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이게 그 봄이냐 가을이냐 한여름이냐 한겨울이냐에 따라서도 수익이 틀리고요. 또 이게 전체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부동산의 상승기냐 하락기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그 기간이 상승기간이 혹은 하락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죠. 또 하나는 어떤 물건을 취급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가나 사무실을 하느냐, 혹은 주택단지에서 주택을 하느냐,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저 시골에서 토지를 전문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수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예만 들어도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운영 능력, 경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수입이 평균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가 차이가 큽니다. 제가 중간 결론을 한번 내드리면 그렇습니다. 2억에서 3억 정도 1년에 버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1년에 2, 3천만 원 정도도 힘들게 버는 사무실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 그러면은 고작 2, 3천 벌면서 왜 그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공인중개사 이 사장님들 보면 중장년층 혹은 주부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재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이, 다른 뭐 사업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기가 참 그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혹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창업 비용은 좀 적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용돈 정도 벌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릴 게, 여러분들 어떤 그런 학원이나 혹은 주위의 얘기를 얼핏 건너서 듣고 경험 없이 창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남이 하던 자리에 후발로 들어간다? 뭐 비슷하게 후발로 들어간다? 남이 이제 뭐 한 20년 된 단지에 후발로 뭐 신규 창업을 한다?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사 이 업계가 굉장히 텃세도 심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건에 대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후발로 들어가는 것도 별로 아주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다면 좋지 않다. 그리고 좋지 않은 자리, 사무실이 아무리 깔끔하고 그래도 이게 공인중개사는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근데 그런 좋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만큼 위치, 자리가 중요한 업종도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은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유의미한 어떤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라기보다는 뭐 어떤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회원업소, 대부분 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요. 근데 발표를 보면 1억 이상 버는, 1년에 1억 이상 버는 사무실이 약 6.6% 정도, 그리고
7,200만 원에서 1억 정도. 이 정도도 괜찮겠죠? 이 정도를 버는 업소가 6.3%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800만 원에서 7,200만 원 정도의 수입, 중위권의 수입을 올리는 사무실들이 약 13.6%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3.5%는 간이가세 업체라서 그것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 아마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물론 실제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 이제 다르게 보이는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차리면 누구나 다 1억, 2억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어디 직장에 취업을 해서 연봉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하나의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라든지 시장 상황, 본인의 능력 혹은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업이죠. 남이 잘 번다고 하니 혹은 학원에서 뭐 한 달에 한 건 정도만 해도 아파트 한 건만 해도 1년에 1억은 번다라고 이런 말을 듣고 아마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면 이 공인중개사가 뭐 크게 투자를 하는 것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쪽박 찰 일은 없지만 아마 용돈벌이 정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정도에 만족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시장 조사를 하고 경험을 쌓으신 후에 시장에 들어오셔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한 중간 정도 4,800에서 7,200만 원 정도 수입 뭐 그 정도가 가능할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좀 좋은 위치에 또 타이밍을 잘 잡았다 그러면 물론 뭐 1억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 비율이 약 한 12% 정도. 물론 이제 적지는 않지만 그 정도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그럴 분야는 아니지만 또 쉬운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봉 결론 내드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열심히 하시고 운이 좋으면 1억 정도는 버실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중하게 준비하고 시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주절주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